방글라데시 우리 현지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외국인 여자로서 방글라데시 살아가는 거 쉽지 않아요. 중도 귀국을 생각한 적은 없어요. 아 힘들었는데. 진짜 많아요. 진짜 첫날부터. 첫 번째로 왔다가 코로나 터지고 돌아가시고 두 번째로는 왜 오신 거예요? 근데 나는 이 질문 진짜 많이 받은 것 같아. 근데 그 어린 나이에 돈도 코이카에서 끌어왔어야 됐을 거고 계획서 같은 것도 만들었어야 됐을 거고 어떤 계기로 하시게 된 거예요?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살짝 뭐라 해야지 방글라데시를 한 번 좋아하는 사람 계속 좋아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한 번 빠져들면 헤어나오기가 힘든 것 같아. 나중에 해보고 싶었던 프로젝트가 방글라데시 문맹률 없애기 프로젝트 이런 걸 해보고 싶었어요. 카발 쇼발쇼발이라는 프로젝트를 아 제가 맞아. 했었던 겁니다. 방글라데시 있을 때 사실 제가 사건이 하나 있지 않았습니까? 집이 한번 털렸어요.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은 있다. 처맞기 전까지. 여기는 방글라디오. 네, 각기 다른 직업으로 방글라데시에서 실제로 살았던 분, 또 살고 계신 분들을 모셔서 방글라데시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알아보는 코너입니다. 오늘은 방글라데시에 보통 한 번이면 그만하면 됐다 하는데 이분은 두 번씩이나 방글라데시를 사랑해서 방글라데시 관련 책까지 쓴 방글라데시 파워 블로거 듬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팟캐스트를 진행하면서 5번째 게스트인데 첫 번째 여성 게스트입니다. 가장 처음으로 모시려고 했지만 이렇게 됐습니다. 아우 영광입니다. 너무 오랜만이야. 영광입니다. 방글라 이야기를 하는 것도 너무 오랜만입니다. 게스트 소개 제가 짧게 했지만 본인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방글라에 한 3년 정도 거주를 했었고요. 코이카 이제 봉사단원도 하고, 그다음에 인턴도 하고, 그렇게 좀 3년을 방글라에서 보내면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네, 그랬습니다. 너무 옛날 이야기야. 너무 옛날 이야기야. 네. 한국 가서 만나면은 그냥 방글라데시 얘기로 수다를 떨잖아요. 그쵸. 네, 아직도. 살짝 그런 느낌이에요. 네, 저희 지금 하는 게 뭐 조회수 신경 안 쓰고 그냥 제 사심 채우기 컨텐츠입니다. 아니, 근데 진짜 그 수다 떤다고 느낀 게 뭐냐면은, 이제 보통 팟캐스트든 뭐 가끔 방글라데시 네. 관련해서 강의 요청이 오고 좀 그래요. 근데 보통 네네. 그러면은 뭘 하라고 알려준단 말이죠. 네. 여기는 아무것도 알려준 게 없어. 그러니까 시간 되시나요? 링크 드릴게요. 네. 들어오세요. 이러고 끝인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어떤 대화를 하면 되겠구나. 네네. 그냥 진짜로. 맞습니다. 저는 뭐 나름대로 대본을 짜놓긴 하는데 일부러 공유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방글라데시에 있었던 기억들만 좀 추억들만 좀 회상해주고 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진짜 거의 전래동화 느낌으로 한번 잘 또 기억을 찾아가 워낙, 보겠습니다. 네. 또 워낙 말씀을 잘하시기 때문에 아니, 안 그래도 요즘에 제가 최근에 강의를 한번 했었는데, 그 외국인 어. 학생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방글라 애들이 절반인 거예요. 방글라데시 분들이.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쉬는 시간에 막 이제 방글라데시어로 막 떠들고 얘기하고 이러는데, 진짜 오랜만에 들었는데도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소름이 돋았어요. 진짜 무슨 말 하는지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내 안에 뭐가 있구나. 이 방글라데시의 기운이. 아직 남아있구나. 아직 네. 먹다 남은 그 카레가 껴있나 봐요, 장수에. 아직, 똘까리가 아직 남아있는 거죠. 그 DNA나 혈액 안에 뭐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제가 한 번도 제 채널에서 방글라데시 관련된 책을 쓴 거를 한 번도 얘기를 한 적이 없어가지고 사실 듬쌤 덕분에 작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쵸. 그래서 제가 듬쌤 파트 부분만 책을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또 색다르게 보이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방글라데시에 오시게 된 계기가 제가 책에서 본 거는 뭐 한비아라는 그게 있는데 그게 어떤 영감을 줘가지고 개발협력 쪽에 발을 들이게 되셨는지 궁금해요. 개발협력 시작하게 된 건 사실 학부 전공이 네. 개발협력이어가지고 그때 이제 처음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고, 한비야 이야기는 이제 제가 한비야 그 책에 좀 매료됐다기보다는 저희 부모님께서 또 저도 한씨잖아요. 그분도 한씨시고, 이름 특이한 것도 좀 네네. 비슷하고, 그거 때문에 이제 부모님께서 한비야가 이제 책이 되게 여러 권이 있는데 그 책을 사주시면서 좀 여기 말고 한국 말고 좀 세계를 무대로 너가 좀
잘했으면 좋겠다. 그러다가 이제 그게 이어져서 이제 국제학부를 가게 됐고, 이제 국제학부에서 이제 개발협력이 전공이었어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계속 밟아 나간 거죠. 그 스텝 바이 스텝으로. 캄비아가 정확하게 어떤 분이에요? 원래는 제가 알기로는 그분 책을 읽은 지도 십수년이 지나서 또 기억을 더듬어 보면은 아마 네. 배낭여행 하시던 분이셨는데, 진짜 배낭여행 하면서 음, 이제 전 세계를 좀 도시다가, 그러다가 이제 네. 월드비전에서 근무를 하게 되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국제 어, 구호 막 이렇게 좀 일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냥 여행을 하시던 분인데, 네, 그래서 그렇게 그분의 연결이 어떻게 되셨구나. 이게 따지고 보면 지금 음, 이제 우리 코리안 바이가 하는 일이 이제 그 당시에는 책을 쓰는 거였죠. 여행 이야기, 어, 이제 지금으로 치면 유튜버인 거죠. 네. 작가셨구나, 그분도. 네네네. 그, 어떤 분이었지? 꽃거지였나? 뭐 그런 또 비슷한 분이 계셨던 것 같은데, 사진 그, 찍으시는 분인데 돌아다니면서 그분이 도움 필요하신 분들, 예. 그분이 또 제가 예전 학교 다닐 때 그분이 하시는 강의를 한번 들었어요. 전북대에 나오셨더라고요. 같은 학교여가지고, 어, 그게 뭐 해가지고 네. 전북대학교에서 한번 강의하셨었는데, 그분이 아마 그 100원이었나? 200원이었는지, 허그하면서, 프리허그하면서 100원, 200원 모아서 이제 국가가 어디였지? 남미 쪽이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쪽 업계에 근무하시는 걸로 알아요. 아마 지금 대표님이실걸요? NGO? 그래요? 코인트리였나? 꽃거지가 아니라 이제 이제 대표님, 꽃 꽃 대표님, 대표가 꽃 되셨네. 대표님. 어, 제가 알기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부모님께서는 그 개발 협력을 하시면 뭐 한비아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아셨으니까 해외로 돌아다닌다는 거를 아시고 또 이제 짐쌤이 그런 일을 하기를 원하셨던 거네요. 부모님께서는.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부모님께서 이제 정확하게 개발 협력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 거다. 제가 이 업계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다. 음, 이건 사실 잘 모르세요. 아무래도 개발협력이라는 음, 이 분야 자체가 막 엄청 뭐 지금은 좀 사람들이 많이 아실 수도 있는데, 많이 알려진 네네. 분야는 아니었어가지고, 그냥 밖에 나가서 좋은 일 한다. 네, 이 정도로 어, 알고 계시는데, 이제 네. 또 좋아하시죠. 되게 좋아하시죠. 이제 최근에 제가 이제 그래요. 지난 2년간 팔레스타인에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걱정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 예, 진짜 매일 전화가 오셨고, 그다음에 전쟁이 음. 계속해서 너무 심화되고, 막 저 중간에 대피도 가고 그랬거든요. 예, 어, 그리고 막 계속 이제 사이렌 울리고, 미사일 막 날라오고 하니까, 그때 음, 이후로는 살짝 부모님도, 아, 우리 딸이 가는 국가가 또 우리 생각만큼 안전하지 않을 수도 음.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이제 최근에는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개발 협력이 대체로 안전하지 않은 국가에 가지 않나요, 근데? 아, 이것도 아무래도. 이제 뭐 이런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오케이. 아니 근데 이게 이제, 사실 에, 국가마다 너무 차이가 있지만은 근데 그런 기준은 사실 남들이 말하는 기준이 아니라 우리만의 갖고 있는 기준들이 있잖아요. 에, 그래서 제가 가진 기준으로는 그냥 어딜 가든 살만하다 싶으면은 음,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 예, 예. 아니, 제가 아는 분이 그 유엔에서 업무를 하시는데, 음. 그 개발 협력 쪽에서는 유엔 하면은 사실 개발 협력계 뭐, 거의 뭐 애플, 삼성, 뭐, 그렇지 않나요? 하이닉스지. 하이닉스지. 예. 근데 그분도 이제 긴급구호를 하시는데, 수단에서 일을 하시다가 수단이 너무 위험해져서 간 곳이 우크라이나래요. 그래서 막 영상을 보내줘요. 막 미사일 떨어지고 이런 거를 영상을 막 보내주는데 쉽지 않다. 그리고 그분한테 들은 게 이제 유엔 기구에서도 이제 같은 뭐 긴급구호에서 만난 음, 사람들끼리 막 결혼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혼율이 그렇게 높대요. 이제 그쵸. 떨어져서 살다 보니까 또 이제 안전하지도 않고 뭐 계속 같이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부모님 입장에서는 좀 딸이 아무래도 그런 데 가서 일하는 거가 마음이 안 좋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잘 지원을 해주시는 편이시네요, 부모님께서는. 네, 아니, 근데 저도 여기 이제 업계에서 여러분들 이제 만나보면은 좀 가족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더라고요.
좀 근데 이제 본인이 네. 원해서 이제 뭐 사실 성인이고 하니까 하고 싶은 일 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건데 그럼에도 조금 살면서 가족들의 좀 지지를 받으면은 좀 더 일할 때 힘도 나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러지 못한 네. 분들이 생각보다 꽤 계셨고 그런 점에서 이제 가족들이 좀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건 굉장히 감사한 일이죠. 제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이제 조금 지지해주고 네. 격려해주고 예, 그런 점은 확실히 저도 이 업계에 있으면서 좀 큰 자산인 것 같아요. 뿌듯함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방글라데시를 오시고 그 이런 문구가 적혀 있어갖고 제가 이제 하이라이트로 칠을 해놨는데 첫인상에 대해서 짐쌤이 이게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은 있다. 처맞기 전까지라고 이렇게 적어놨어요. 방글라데시에 아, 대한. 맞아요. 그래, 기억이 예. 나요. 제가 그렇게 썼던 것 같아요. 어떤 이유예요, 이게? 저는 진짜 솔직히 말해서 제가 방글라데시를 되게, 물론 이제 우리 코리안 바이보단 너무 나이 먹고 가긴 했는데 제가 되게 어렸을 때 갔잖아요. 봉사단으로 갈 때 한 23, 24, 뭐, 아무튼 되게 어린 나이 때 갔던 것 같은데, 그때는 사실 자신감이 있을 나이잖아요. 뭐든지 간에 할 수 있을 거다. 네. 그래서 그런 자신감이 한몫했던 것 같고, 뭔가 그 젊음에서 어린 나이에서 오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가장 큰데, 방글라를 사실 잘 몰랐어요. 그렇죠. 예, 사실 누구나 그렇죠. 우리나라에 있어 되게 익숙한 국가도 아니고, 그래서 사실 그냥 멋 모르고 갔으니까 그냥 다 괜찮을 줄 알았어요. 그냥 뭐 사람 사는 데가 다 똑같겠지 이러면서 갔었는데, 진짜 제가 그 당시에 썼던 일기들이 있거든요. 방글라데시 간지 네. 한두 달쯤 됐을 때. 혹시 뭐 데스노트 같은 건가요? 아니, 데스노트는 아닌데, 그거를 한 번씩 이렇게 읽어보면은, 좀 포장은 되어 있어요. 왜냐면 그때 블로그에 공개 글이었어가지고, 좀 포장은 돼 있는데, 진짜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한 첫 3개월은 적응이 좀 안 됐던 것 같아요. 뭐 이런 데가 다 있지, 이런 경우도 너무 많았고. 맞아요. 근데 그나마 이제 저희 코이카 봉사단원 같은 경우는 한 2달 정도 현지 적응 교육이라 해서 좀 합숙소 같은 데 이제 모아놓고 그때 네. 교육을 받고 그런 프로세스가 있어요. 근데 이제 네. 당시 제가 방글라 단원으로 있을 땐 한인 게스트하우스에 묵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편했죠. 솔직히 말해서 이제 몸도 편하고 한인 게스트하우스에 막 편하게 지내서. 근데 그런 환경 속에서도 사실 방글라데시에 적응하기 어려웠는데 이제 제가 봉사 단원을 또 치타공에서 했잖아요. 네. 치타공 갔을 때가 진짜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치. 그때 이제 의지할 사람도 없고. 네, 그리고 완전 혼자 어디 외딴 섬 가가지고 좀 일하는 기분이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환경이 너무 한국이랑 차이가 심하니까, 너무 다르니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첫 3개월은, 와, 이런 국가에서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만 갖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돌아갈 순 없고, 이미 왔으니까 어떻게 돌아가. 그 실제로 중도 귀국 하시는 분이 좀 계세요? 방글라데시에서요? 네. 사실 저는 이제 같이 간 분이 한 분밖에 안 계셔가지고, 저희 둘은 뭐, 코로나 때 한 번 들어왔던 것 같은데, 근데 방글라데시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 코이카 단원들은 중도 귀국하신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요? 아예 없을 순 없을 것 같아서. 중도 귀국을 생각한 적은 없어요? 힘들었는데? 진짜 많아요. 진짜 첫날부터. 공항에 도착했을 때부터, 돌아가는 비행기 다시 타야겠다. 뭐 지금 때문에 그런 생각이 가장 컸어요? 지금은 공항이 좀 공사가 좀 완료가 됐나요? 그 샤자랄 공항인가? 네네네. 지금 좀 업데이트, 네, 리모델링 됐어요? 제3공항. 리모델링 됐어요? 네, 제3공항 해갖고 열렸다고 들었거든요. 오빠 아시겠지만은 그 당시 공항이 서울역보다 조그만한 공항. 네, 서울역보다 작은 건 둘째 치고 막 사람이 너무 많고 우선 사람이 너무 많았어. 사람이 너무 많고 너무 덥고 사람 많고 그 다음에 그냥 기운이 조금 안 좋았다고 해야 되나? 이런 말 해도 되나? 이거 방글라어로는 안 나가는 거죠. 아무튼 방글라 분들한테는 이런 말, 그러니까 방글라 친구들한테 저는 이렇게 말하긴 하는데 공항의 기운이 우리 인천 공항이랑 너무 다르잖아요, 사실. 맞아요. 네, 공항이 너무 힘들고 막 근데 공항까지도 오케이 뭐 그럴 수 있지 이랬는데 공항에서 우토라에서 버나니까지 가는 그 도로가 교통체증 너무 심하고 먼지가 너무 많고 낮에 떨어졌구나 방글라데시에. 아니 밤에 왔어요. 밤에 저녁에 기억이 맞나 너무 예전이라 헷갈리는데 아무튼 교통체증 너무 심하고 먼지 너무 많고 그래서 이런 데서 어떻게 살지 싶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사람이 또 웃긴 게 제가 방글라 한 번 더 갔잖아요. 네. 그때는 공항 가니까 기쁜 거야. 눈물이 나는 거예요. 진짜 너무 행복해가지고 여기 행복해서 너무 행복해가지고 드디어 다시 왔다 이러면서 그래서
사람 마음 먹기 달렸다. 두 번째 방문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제가 제 손가락에 꼽는데 그 중에서도 울면서 들어오는 사람은 많거든요. 웃으면서 들어온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근데 진짜 두 번째 갈 때는 제 방글라데시 가려고 진짜 노력을 많이 했죠. 두 번째는 이번에 무조건 가야 된다 이러면서 갔던 것 같아요. 그거 하고 책을 썼나?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두 번째 거 끝나고 네. 책 썼던 것 같아요. 네, 다행이다. 그 좋은 기운이 사라지기 전에 책을 썼어가지고. 그러면 첫 번째 끝나고 돌아가서 두 번째 오기까지 그거를 오게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어떻게 보면 첫 번째 경험이 좋았던 거네요. 치타공에서 자원봉사자로 있었던 경험이. 치타공에서 사실 너무 좋았죠. 치타공, 그래서 사실 저희가 또 같이 노는 그 그룹이 있잖아요. 네. 네, 같이 노는 그룹이 있잖아요. 저희 다 포함해가지고 그 분들도 다 치타공에서 살면서 만난 분들이고, 그리고 치타공 사람들이 또 도시라고는 하지만은 이게 지방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사람들이 훨씬 더 순하고 그런 것도 있고 엄청 잘해주고 외국인이 또 희소하다 보니까 되게 신기해하는 것가 조금 어색하긴 했는데 또 친해지고 나면은 엄청 또 잘해주시더라고요. 정이 있는 국가인 것 같아요. 좀 그런 점이 좀 저를 다시 부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사실 이번 주에 방글라데시 가려고 했었는데 그래요? 진짜 무슨 일로 가시려고 하셨어요? 내일 치타공에 친구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방글라데시를 원래 가려고 했었는데 일이 조금 많아서 좀 못 가게 됐습니다. 네. 방글라데시 했었으면 웃겼겠다. 아쉽긴 하네. 아쉽네. 아쉽네요. 샤리 입고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샤리 입고 그 샤리 입으려고 다이어트 열심히 했는데. 그 치타공에서 했었던 업무는 어떤 거였어요? 어느 곳에서 일하셨어요? 치타공에서 저 되게 진짜 유명한 곳에서 일을 했었어요. 되게 아시아 여성대학교라고 그 당시 아여대. 아여대. 이제 영어로 하면 네. AUW인데 거기가 학교 설립 취지가 굉장히 건강해요. 굉장히 좋아요. 아시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 19개 국가 정도 되는데 그 국가 학생들이 이제 상대적으로 여성들의 이제 교육권이 조금 부족한 국가들, 이제 막 경제적인 요인이든 문화적인 요인이든 좀 여러 요인들로 교육받기 힘든 환경의 학생들을 장학금을 주고 거기로 데리고 와가지고 교육을 시켜주는 그러한 취지로 이제 설립된 대학교고요. 그 대학교에서 저는 이제 한국어를 가르쳤습니다. 2년 동안. 네. 한국어 교사였구나. 네, 한국어를 가르쳤죠, 2년 동안. 저도 그 학교를 같이 한번 방문을 했었는데 맞다. 제일 놀랬던 거는 방글라데시에 이런 나라에서 온다고? 이런 게 되게 깜짝 놀랐어요. 뭐 부탄, 네팔, 미얀마 그 나라가 더 좋지 않나? 이 생각을 굉장히 저는 많이 했거든요. 그런 친구들은 어떤 계기로 방글라데시 온 친구들이에요? 사실 학생들마다 백그라운드가 너무 다양해가지고 이게 한 명 한 명을 좀 언급하기는 어렵지만은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정말 이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찾아온 거죠. 아니면 교육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 가장 좀 인상적인 국가는 좀 예멘이랑 아프가니스탄이었어요. 예멘, 아프가니스탄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고 심지어 이제 아프가니스탄 상황이 급속도로 한번 안 좋아졌었거든요. 몇 년 전에 이제 탈레반이 정권을 잡으면서 그때 이제 제가 알기로는 학교 측에서 학생들을 좀 이제 대피하는 거를 도와줘가지고 그래서 그런 학생들이 이제 계속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교육을 시작할 수 있도록 좀 그런 식의 지원을 좀 아끼지 않는 그런 학교로 그런 학교에서 근무를 했었죠. 아프가니스탄 이 수다니까 그냥 지금 영국에서 교회를 가거든요. 현지 교회를 가는데 아프가니스탄 분이 오셨어요. 그분의 주장으로는 자기가 원래 국회의원이었대요. 여자분? 근데 탈레반이 남자분이에요. 국회의원인데 탈레반이 와서 이제 거기에 있던 정치인들을 다 쫓아낸 거예요. 그래서 도망 온 데가 일단 영국에서 지금 받아줘가지고 지내고 있는데 영어를 못해서 공부를 하러 교회로 오시는 거예요. 사람들이랑 영어로 대화하고 싶어서. 뭐 그런 분이 있다. 그런 친구들이 또 왔을 수도 있겠네요. 그 당시에. 예멘도 사실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이제 그렇게 온 학생들도 많았고 그리고 저기 치타공에 또 우리 한국 대기업 하나 있잖아요. 한국 기업이 진출을 했잖아요. 되게 크게. 이름이 뭐였더라? 어디죠? 영원무역이었나? 영원무역? 네, 영원무역이 또 그 EPZ 크게 크죠. 해가지고
그 치타고이죠. 네. 거기서 이제 근무하는 여자분들, 그분들도 이제 대학교 와서 교육할 수 있도록 그런 식의 지원도 또 해준 케이스가 있고, 또 이제 로힝야 또 거기서 또 온 친구들도 있고, 아무튼 좀 되게 좋은 목적으로 이제 설립이 된 그런 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쳤었고, 사실 네. 그때 막 BTS 엑소가 막 붐을 일으킬 때여가지고, 맞아요. 예, 그래서 그 네, 덕을 맞아요. 많이 봤었습니다. 제가 또 가장 큰 수혜자죠, 사실. 그때- BTS의 수혜자, 코리안 네. 바이. 아여대 자체가 교육을 주는 거 이상으로서 국제 개발에 역할을 했었네요, 그러면. 그 학교 자체가. 크게 보면 그렇죠. 사실 진짜 좋은 학교죠. 저는 아직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되게 특별했던 점 중 하나는 그 아여대가 그 한국의 대학교랑 MOU라고 해야 되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이게 협약을 맺은 게 있어가지고 연세대랑 이화여대였나? 그래서 막 교환학생 네. 프로그램도 있고 해서 좀 거기서 오는 또 한국에 대한 관심도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자매결연 같은 거를 하셨나 보네. 그러면 네. 학생들이 한국으로 갈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주는 거를 듬쌤이 한국어 교육으로 하신 거예요? 아니면 한국어 교육이 갑자기 좀 뜬금없긴 하잖아요. 갑자기 방글라데시에서 여러 나라에서 온 여학생들에게 한국어 그쵸. 교육을 한다? 그 이유가 뭐였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사실 보통 이제 방글라데시로 한국어 가르친다 그러면은 이제 그 뭐라 그러지? 워킹 비자 받으시려는 분들 있잖아요. 한국으로 워킹 홀리데이인가? 그래가지고 네네네. 일하러 그런- 가시는 분들. 네, 그분들이 이제 한국어 시험을 쳐야 되니까 보통 그렇게 파견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너무 뜬금이 없는 거예요. 대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라고 하니까.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한국에 대한 관심이 우선 증가하고 있던 타이밍이었고 동시에 이제 한국 학교들이랑 그다음에 실제로 학생들이 한국을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거를 좀 더 확장시키고 싶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한테 뭐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진 않으셔가지고 그 누구도 네, 저의 뭔가 내피셜? 그러고 나서 한국어 수업이 사라졌죠. 제가 떠나고 나서 그래요. 없어졌어요. 제가 운영하고 있던 가게를 가지고 그때 학교 축제에 방문을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듬쌤이 학생들한테 한국어를 가르치고 하고 그런 이제 축제 같은 걸 열었던 게 그 친구들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좀 숨 쉴 수 있는 곳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냥 막연히 아이처럼 돼가지고 걱정 근심을 덜어놓고 뭔가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어떤 취미의 영역을 만들어준 느낌이어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축제 때 만났던 학생들 눈빛이 그냥 되게 순수해 보였거든요. 그냥 순수히 기쁜 느낌, K-팝을 그쵸. 들으면서 뭔가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뭔가 어렸을 때 그 힘들었던 사람이 이제 음악으로서 좀 위로를 받고 치유를 받는다 이런 느낌이 친구들한테는 좀 한국의 컬처 같은 것들이 어떻게 보면 테라피 역할을 한 느낌 같은 느낌이라 해야 되나? 네, 맞는 게 제가 사실 이거 이 축제를 준비할 때 살짝 방향성이 뭐였냐면 한국 대학교의 대동제 느낌? 대학교 축제 느낌. 대학교 축제 느낌으로 해서 낮에는 살짝 부스 활동 돌려주고 밤에는 축하 공연 해주고 그래가지고 제가 연예인도 섭외를 했었죠, 그 당시에. 그쵸. 근데 그 어린 나이에 어떻게 그 돈도 코이카에서 끌어왔어야 됐을 거고 계획서 같은 것도 만들었어야 됐을 거고 머리 아픈 일인데 사실 어떤 계기로 하시게 된 거예요? 그 당시에는 사실 학교 측에서 기대하는 바도 있었었고 그리고 저도 뭔가 욕심이 났었어요. 그때는 뭔가 제가 처음으로 한국어 강의를 개설을 했고 지금 이게 잘 유지를 하려면은 내가 뭔가 좀 바꿔놔야겠다. 그래야 다음 단원이 와도 이렇게 쭉쭉 이어나갈 수 있는 좀 그런 기틀을 좀 다져놓고 싶다. 이런 좀 욕심이 확실히 있었어서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학교 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기대하는 바가 있었고 또 코이카 측에서도 너무 뭐라 해야 되지? 환영을 해주신 거죠. 뭐 한다고 하니까. 네, 그때 단원 수도 얼마 없었어가지고 이제 계획안 쓰고 뭐 이런 게 사실 쉽지는 않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코이카 코디네이터님들이 많이 도와주셨어요. 너무 안 될 거였어. 내가 봤을 때는 지금 그 당시 초안을 지금 들고 가면은 바로 그냥 디클라인인데 그 당시 이제
코디님들께서 어루만져 주셨죠. 저의 뭐 계획안이라든지 뭐 방향이라든지 좀 코이카 스타일에 맞춰서. 그래서 네. 이제 좀 그렇게 해서 된 거죠. 결론은 사실 혼자서는 못할 일이었던 것 같고 코이카 측에서는 그렇게 서포트를 해줬고 동시에 학교에서는 제가 그때 한국어 동아리도 있었거든요. 네. 네, 그 동아리 학생들이 이제 완전 지원을 해줬죠, 그때. 그래서 학교 측에다가도 내가 학생들 한 3, 40명 데리고 일할 수 있다. 그래서 학생들이 계획안 써서 학교 측에 다 제출해주고 학교 측에서도 예산 지원해주고 그래서 사실 더블 네. 펀딩으로다가 이제 된 거죠. 돈 있고 인력 있고 우리 연예인 있으면은 대충 다 되잖아요. 네. 그쵸. 그 당시에. 근데 저도 제가 이제 사업하면서 가장 행복했었던 때를 뽑으면 그때거든요. 치타공 갔을 때. 재밌긴 왜냐면은 했었죠. 제 직원을 데리고 갔는데 직원이 완전 시골에서 온 친구였어요. 그래서 비행기를 한 번도 타본 적이 없고 네. 그리고 뭐 밖에 호텔 같은 데서 자본 적도 없고 저는 개인적으로 사업하면서 가장 행복했을 때는 이 사람들한테 새로운 경험을 계속 시켜주게 하는 거 그게 되게 가장 행복했던 기억으로 남아가지고 저도 한창 그 뽕에 취해 있을 때거든요. 코리안바이 막 한참 잘 되고 이래가지고 맞아. 막 돌아다니고 뭐 노래도 부르고 한참 뽕에 취해 있을 때인데, 아무튼 그때 딱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듬쌤의 이 도전하는 그 힘의 작용과, 그리고 제가 한창 나대고 있을 때 작용이 딱 맞아가지고, 할 수 있었지 않았나. 그쵸. 저는 진짜 지금도 너무, 항상 만날 때마다 제가 고맙다고 하잖아요. 그때 진짜 정말 너무 고마웠다. 네. 근데 너무 재밌었다, 그때. 네, 진짜 누가 1박 2일 와가지고. 네, 그리고 사실 제가 한국 축제 하면은 가장 이제 크게 봤던 게 이제 케이팝 콘테스트하고 그다음에 한국 음식이었는데 그때 또 재료들 이렇게 다 이고지고 와가지고 그때 기숙사 키친에서 한 10명 정도 되는 학생들 짝 깔아놓고 양파 썰기하고 그때 이랬던 기억이 나. 그쵸. 그때 저희도 첫 출장이어가지고 막 이것저것 다 싸들고 가고 몇 개는 뭐 현지에서 구하자 그래갖고 막 그랬었던 것 같은데 좋았던 기억이 확실히 좋았던 기억입니다. 그 기억은 긍정적인 기억이고. 네, 저는 근데 한편으로는 더 이게 특별하게 느꼈던 게 뭐냐면은 우리 그러고 나서 코로나 터져가지고 맞아요. 네, 그러고 나서 일주일인가? 있다가 제가 다카로 바로 대피를 갔을 거예요. 1, 2주 있다가. 네. 그때 살짝 코로나가 시작되는 시점에 저희가 이제 맞아요. 해가지고 그때 코리안바이 약국 갔는데 우리 한국인 아시아인이라고 다 오지 말라고 그러고 막 그랬던 시절이 있었잖아. 맞아요. 그래서 딱 그쯤에 해가지고 사실 그 뒤로는 거의 학교가 온라인으로 전체 전환도 돼버렸고 그게 어떻게 보면 저에게 있어서 학생들 볼 수 있는 마지막 살짝 타임이었어요. 네. 아주 타이밍이 맞아. 그렇게 됐구나. 제가 책에서 본 것 중에 그 마담병이라고 듬쌤이 적어놓은 게 있는데 있죠. 이거에 대해서 제가 좀 간단하게 저도 그 보스병이라고 한창 걸렸을 때가 있어요. 있어. 방글라데시 오면은 뭐 릭샤 아저씨부터 혹은 집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보스 막 이렇게 부르니까 뭐 된 줄 알고 진짜 그 보스인 척을 하며 살아가거든요. 전 고등학교 때 그거를 하고 한 3, 4년 후에 이제 깨달았거든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마담병 경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이게 사실 저도 되게 계속해서 어린 나이 때 갔는데 마담병 그 한인 게스트하우스 때부터 시작이 됐죠. 한인 게스트하우스를 딱 갔는데 비몽사몽 하면서 이제 첫날 아침을 먹는데 누가 요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리를 해주네. 근데 외국분인데 한국 음식 잘하네. 되게 감사하다. 계란 후라이 해달라고 했는데 그냥 바로 해주네. 감사하다. 그러고 나서 막 한국어 이제 저희 이제 방글라데시 수업 들으니까 방글라데시 수업 듣고 있는데 그 사이에 빨래랑 청소가 다 돼 있어. 그쵸. 그리고 그때까지도 막 너무 감사하고 좋다. 너무 감사하신 분이다 이랬는데 가면 갈수록 이게 당연시 되어지는 시점이 오잖아요. 그분들이 이렇게 일해주시는 거에 대한 당연함이 다가오고 동시에 그 시점이 넘어가면은 불만이 생겨. 뭔지 알죠? 뭔지 알지?
이제 이게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이게 익숙해지는 것까진 괜찮아. 감사함을 너무, 음. 물론 감사한 거에서 멈추면 베스트인데 사람이 또 익숙해지거든요. 적응하거든. 맞아요. 그 익숙해지는 것까지는 내가 봤을 때 마담병까지는 아니야. 어. 근데 거기를 넘어서는 게 나는 불만이라고 생각해. 불만이 생겨. 그리고 계속 그쵸. 따지게 만들어. 따지게 되는 거죠, 사람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제 시작이 되는 거야. 말기 증상이죠, 거의. 아니요, 여기까지도 초기야. 여기까지 그래요? 초기야. 시키는 것까지도 더 초기야. 있어요? 내가 봤을 때 진정한 그래요? 말기는 이제 일단 중기까지 오잖아요. 중증까지 오면 손가락이 시작돼. 응. 이 손가락이 시작돼. 저는 그 정도가 아니어서. 나도 거기까지는 안 갔는데 가면 이제 손가락이 시작되고 이제 세 번째 네. 진짜 말기다. 그럼 소리를 지르는 거야. 응. 근데 이거 초장이 안 그쵸. 잡잖아요. 그럼 소리 지르는 것까지는 속도가 점점 가속도가 붙는 것 같아. 제 기준에서는. 네. 네. 그래서 진짜 제가 정말 여기 사실 선한 분들이 되게 많은데 방글라데시에 만났던 사람 중에 선한 분들이 되게 많은데 가장 지금까지도 기억에 남는 말이 초장에 잡아라. 일하시는 분들 초장에 잡아라. 이런 조언도 많이. 방글라데시 현지인 분들을 초장에 잡아라. 너 그렇게 하면은 애들 기어오른다. 살짝 그 군대 있을 때 처음 누구 호임 오면은 뭐라 그러죠? 그 간호사들도 그 태움이라고 하나? 그런 느낌으로 초장에 진짜로. 잡아라. 친절하게 대해주지 마라. 초장에 잡아라.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었어요. 그리고 몸 편하게 하면 안 된다. 막 이런 조언도 진짜 많이 들었고. 네. 근데 이제 물론 이제 그분들도 뭐 그분들의 데이터베이스가 있겠죠. 그렇죠. 그분들의 데이터베이스가 있겠지.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저를 진심으로 위해서 하는 조언이라는 건 아는데 들으면서도 이게 사실 솔직히 말해서 거부감이 드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쵸. 그런 거를 이제 저희끼리 우스갯소리를 하는 표현이 이제 마담병. 저는 솔직하게 한 초기가 오래 갔던 것 같아요. 진짜 되게 오래 갔던 것 같아요. 중기까지는 소리까지는 질러본 적은 단 한 번도 없고 그리고 소리 지를 만큼의 현재 실력도 안 되고. 말기이신 분들 보니까 한국말로도 막 뭐라고 하시던데. 화낼 때도 막 한국말, 방글라, 영어 막 섞어서 하시던데. 아 진짜? 나 거기까지는 못 봤어요. 그래도 난 주변에 야, 막 you have no notion이냐? 왜 개념이 없냐? 막 이러면서 막 화내시던데. 나 근데 야는 진짜 많이 들었어요. 야는 진짜 많이 하는 거 같아. 야는 진짜 많이 하고 방글라데시 뭐 이름이 뭐 모하마드다. 이러면 모하마드 하면 되는데 야 모하마드야 일로 와봐 이런 거 있잖아. 뭔지 알지? 맞아요. 뭐 근데 사실 이게 비단 이제 한국 분들뿐만 아니라 현지 친구들도 똑같아. 현지 친구들 집에서 일하시는 분들 기사님들 대하는 거 보면은 존댓말도 안 쓰잖아요. 다 뚜미뚜미하고. 네, 그래서 이 마담병은 이제 외국인 우리 같은 비대시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방글라데시를 아우르는 병이 아닐까 싶어요, 진짜. 살짝 그 재벌들이 갑질을 하는 것들을 보고 우리가 분노를 느끼는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마담병 같은 게 걸린 거죠, 잠깐, 그죠? 그쵸. 나는 근데 이런 마담병이 한국 가면 또 완치가 돼. 한국 가서도. 맞아요. 제가 방글라 있다가 한국 갔는데 지금도 생각나는 게 택시를 탔어. 한국에서 이제 바로 내려서 기차역에서 택시를 타고 집을 가려고 택시를 탔어. 근데 캐리어가 많을 거 아니야. 나 이제 막 귀국했으니까. 근데 나도 모르게 캐리어를 트렁크 앞에다 두고 그냥 택시를 타버린 거야. 왜냐면은 방글라데시는 알지? 방글라는 캐리어 놔두면 기사님이 알아서 나와서 캐리어 실어주잖아요.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택시를 타버린 거야. 줬어. 근데 기사님이 나 빨리 쳐다보면서 손님 짐 밖에 있다고. 그래 나도 죄송합니다 하고 바로 내려서 이제 캐리어를 싣고 그런 게 생각이 나고 그 다음에 이제 마트 가서 계산을 하는데 이제 계산을 하는데 이제 카드 긁고 이제 물건이 쌓여 있을 거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가만히 있는 거야. 왜냐면 방글라는 봉지에 다 담아주잖아. 옆에 한 명 있잖아요. 그쵸. 카운터 옆에 한 명 있잖아. 맞아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멍 때리고 있는데 또 캐셔분이 또 봉지 나한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맞다 이러면서 봉지 이렇게 집어넣고 그럼 이제 마담병 완치되는 거지 뭘. 저는 영수증 주세요 계산서 주세요를 한국에서 해가지고
아, 맞다. 방글라데시는 불이잖아요. 밀덴. 예, 예. 그게 제일 컸던 것 같고. 아, 맞아. 이거는 아. 좀 맞아요. 맞아. 이것도 커. 한국 가서 치유가 된 거예요? 아니면 방글라데시 있을 때 자각을 한 거예요? 방글라데시 있을 때 사실 제가 사건이 하나 있지 않았습니까? 집이 한번 털렸어요. 집이 한번 털렸어. 집이 털렸어요. 학교에서 일하는 이제 청소해주시는 분을 제가 파트타임으로 고용을 해가지고 우리 집 와서도 한번 해달라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 친구가 이제 제가 말했잖아요. 그 마담병이 가면 할수록 이제 불만이 생기고 일을 시키기 시작한다고. 네. 근데 그 시점이었어. 그래서 일을 시켰지. 근데 말했잖아요. 마담병이 넘어가면 불만이란 게 생기고 일을 시키고 나중에 화가 나는 그 화가 나기 직전의 단계에서 제가 그 친구한테 한번 얘기를 했어요. 여기 해달라고 했는데 왜 안 하냐.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어린 친구다 보니까 마음에 이제 상처를 입고 우리 집을 털어간 거지. 근데 사실 학교에서 일하시는 분이고 네. 그 언니도 같이 일하고 있고 가족들도 여기서 같이 일하고 있고 하니까 당연히 잡힐 거 아니에요. 당연히 너무 당연한 거잖아. 그래서 막 이제 데리고 와가지고 잡아가지고 막 얘기하는데 그 언니가 같이 왔어요. 그래서 언니가 같이 왔는데 이제 제가 식탁에 앉아가지고 키친에서 식탁에 앉아서 같이 얘기 좀 하자 이랬는데 그때 마담병 1차 자각한 때가 그분들이 의자에 못 앉아. 그 친구만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내가 의자에 앉아서 얘기하자 이랬더니 못 앉아. 바닥에 앉아. 못 앉아. 네. 그러니까 그때부터 뭔가 내가 너무 혐오스러운 거예요. 이 친구, 사람 대 사람으로 내가 대화도 못 나누고, 물론 물건 훔쳐간 건 좀 화가 났지만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집에서 청소해줬던 애가 너무 어린 거야, 진짜. 10대인 거야, 10대. 몇 살이었어요? 정확한 나이가 기억나요. 중고등학생 정도? 아니, 저는 뭐 학교에서 일하는 애니까 그래도 성인이겠지 싶었는데, 진짜 너무 어린 거야.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아, 진짜 걔네 또래들은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걔는 학교에서 청소를 하러 가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저임금일 텐데, 그 어린 나이에 이렇게 저임금에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건 당연히 가정 환경이 저는 한몫을 했을 것 같고, 되게 힘들게 살았을 것 같고, 좀 이러한 차이에서 오는 좀 이질감이 되게 저는 불쾌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한 친구한테 내가 뭐라 하고 해가지고 나 진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내가 이거 좋은 일 하러 온 사람인데 나름의 봉사활동을 하고 선한 마음을 갖고 왔는데 얘한테 이제 감사함도 없어지고 청소해주는 게 얼마나 고된 일이고 힘든 일인데 그런 감사함을 잊고 내가 이런 뭐라 하고 그리고 집 털려봤자 뭐 제가 그때 어린 나이기도 했고 단원으로 간 거니까 비싼 게 뭐가 있겠어요. 그거 조금 털렸다고 이렇게 막 쥐잡듯이 하는 게 맞나 이러면서 그냥 물론 물건 훔친 건 너무 잘못된 일이지만은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환경을 좀 고려하지 못한 게 좀 아쉬웠죠. 제 스스로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동 완치. 그래요. 집 털리고 나서 완치. 그렇게 완치가 된 거예요? 네, 그리고 완치가 되고 그 뒤로는 이제 다행히 그런 비슷한 일이 생기진 않았지만은 저를 위해서 일해주시는 분들에 대한 감사함을 잊지 않으려고 항상 노력을 했죠. 뭐 릭샤 기사님이든 우버 기사님이든. 네. 그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흑역사를 저는 치유가 됐던 게 첫 번째가 그 기사님한테 항상 돈을 드리고 핸드폰을 충전해달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제가 그렇게 하게 된 이유가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고 고등학교 때 왔을 때 핸드폰을 충전하는 걸 항상 기사님이 가족들의 모든, 그러니까 제가 같이 살고 있었던 가족들의 모든 충전을 해줬어요. 저희 뭐 삼촌이 돈 주고 충전해라 그러면 삼촌 거에 돈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충전을 했단 말이에요. 그 세팅에서 당연하다고 생각한 거죠. 이거를 형이랑 통화를 하다가 아저씨한테 이거 충전해달라고 돈을 드렸는데 아직도 충전이 안 됐어. 이게 한국에 있는 형이랑 통화를 하는데 형이 그걸 아저씨가 왜 너 거를 충전을 해줘? 이게 딱 듣고 그때 저는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었거든요. 여기도 초기였네. 불만이 생긴다니까 사람이. 초기였다니까. 맞아요. 처음에 갔을 때는 제 방에 이불을 개는 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내 이불을 왜 다른 사람이 개는 게. 맞아. 그래서 제가 개고 나왔는데 다시 자기의 스타일로 다시 개는 거예요. 그게 처음에 너무 불편했는데 나중에는 또 이게 불만이 되더라고. 제대로 안 개도 화난다니까 진짜. 왜 아직도 안 개져 있지? 막 이런 것도 있고. 그런 경우에 한 번도 안 있어봤으니까. 그쵸. 네, 그렇게 한 번은 꼭 빠지는 것 같습니다. 이게 좀 갈림길이 서는 것 같아. 한 초중기쯤 오면은 만약에 이대로 가겠다 하면 말기까지 그냥 고속도로 열리는 거고 그래도 어느 정도 뭔가 무탈하게 지나가는 경우는 또 이제
그래도 마담병 완치의 길로 가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진짜 이거 마담병이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좀 한국인들이랑 터놓고 얘기하기도 쉽지가 않아, 솔직히 말해서. 왜냐면은 그 병에 걸린 사람이 근데, 더 많기 때문에. 근데 또 그분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아, 이래서 이렇구나. 음. 이거 솔직히 공감은 많이 돼요. 집 털린 분들이 솔직히 한두 분이겠어요. 집 털린 사람들이 진짜 많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돈으로 이렇게 하시는 네.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제 방금처럼 사실 난 네. 놀랐어. 휴대폰 충전할 때 현금 주고 충전시키는 거 아니에요. 네. 그 기사님은 신뢰도가 높은 기사님이었던 거야. 웬만하면 못 맡기지. 맞아요. 네, 못 맡기지. 저희 기사님은 신뢰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돈 사고 나신 분들도 사실 꽤 많으실 거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공감은 되죠. 어쩌다 이렇게 뭐 마담병이라기보다 아무튼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 분들을 대하는 방식이 저런 방식이겠구나. 좀 이런 공감은 좀 충분히 되죠. 근데 동시에 저는 또 한편으로는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막 대하는 게 보기 좋지만은 아니니까, 사실. 예. 저도 영화 촬영할 때 처음으로 제가 한인들이 아무도 없는 곳에 저 혼자 둥 하는 곳에 떨어졌는데 거기는 장난 아니에요. 나 지금 현지인들이 더해. 여배우 발 주무르고 있고 막 이래요. 대기실에서. 안마하는 사람 데리고 오고 음식 같은 거 맛없다고 막 컴플레인하고 옷 같은 것도 이제 갈아입으라고 주면은 가서 옷을 갈아입고 그거를 옷걸이에 걸어서 코디한테 주면 되잖아. 네. 그걸 화장실에 그냥 다 팽겨놓치고 와요. 그러면 야 너가 가서 다 가져와. 이러면 코디가 가서 그거 옷걸이에 다 걸어서 다시 갖고 오는 거야. 그 당시에 이제 그 보스병, 마담병이 완치가 된 상태였죠. 그치. 항상 이렇게 해서 드리면은 너무 좋아하는 그냥 그치. 그 사소한 것 때문에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방글라데시 오래 살면서 느낀 거지만 무조건 내가 먼저 호의를 베풀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나를 뒤통수 쳐도 괜찮다 정도까지 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국에 살면 저는 그 정도 감수하고 살아야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사업할 때 어떤 마인드였냐면 나는 이 사람들을 100% 믿는다. 그래서 사업이 잘 되면 난 이 사람들한테 더 많은 기회를 줄 건데 이런 나를 배신한 사람은 이 사람이 손해다. 라는 생각으로 그냥 사업을 했어요. 다 믿으면서. 네. 너무 건강해. 그렇게 얘기도 했고 그렇게 매니저나 직원분들한테도 항상 비전을 얘기하면서 우리 지금 초창기 멤버들 다 매니저를 나중에 커지면 줄 거고 근데 나는 나한테 거짓말하는 사람은 내 옆에 둘 수가 없다. 나는 다 믿고 간다. 이런 식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다 사람들이 말리고 또 사기치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그냥 그 정도는 감수하고 살아야 되는 것 같아요. 외국에 살 거면. 그치. 왜냐면 일단 이방인이니까. 그치. 그니까 나 그 얘기 딱 하려고 그랬어. 어쨌든 우리가 이방인이고 우리가 소수자잖아요.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나는 또 동시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을 믿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을 잘해주고 존중해주고 이거는 우리의 자유잖아요.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요, 사실. 우리 마음이 안 그러면 더 불편하니까. 근데 그 사람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는 없는 거잖아. 당연히 이제 선한 마음을 가진 베스트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거니까. 우리가 조종할 수도 없고 컨트롤할 수 없는 영역이니까. 그냥 그거에 대해는 내가 생각을 아예 안 했던 것 같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 식당 하면서 같이 테이블에 앉아서 밥 먹기까지 2년 걸렸어요. 근데 나도 2년은 걸려서 됐다는 게 너무 신기하다. 저희가 매달 말에 대청소를 하고 항상 집에서 제가 스테이크나 완전 새로운 음식을 경험시켜 주는 걸 좋아해가지고 뭐 스테이크를 굽거나 뭘 하거나 뭐 돈가스를 만들어 주거나 치킨가스 이런 걸 만들어 주거나 이렇게 새로운 음식을 먹어보라고 제가 이렇게 요리를 하고 집에서 같이 먹는 경우가 있었는데 항상 여자분들은 주방에 가서 앉아서 쭈그려서 드시고 맞아. 남자들은 테이블에서 먹고 이게 고치는데 2년이 걸렸어. 그거를 고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보스가 같이 주방에 쭈그려 앉아서 먹으면 돼요, 하루. 안 올 거야? 그럼 내가 갈게. 가서 쭈그려서 같이 먹으면은 그 다음부터 오게 돼 있습니다. 예. 뭐라 그래야 되나? 머슬 메모리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계속 살아와가지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 익숙해진 거지. 근데 이거는 진짜 코리안 바이가 너무 나는 한편으로는 너무 뭔가 되게 멋있고 대단한 게 그러기도 쉽지가 않아, 사실. 왜냐면 우리도 그 이상한 거에 익숙해지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코리안 바이도 사실 그 당시에 계속
같이 안 먹네? 같이 안 먹네? 그냥 이게 인연이 되면은 거기에 익숙해지는 게 우리라니까, 진짜. 그러면 이제 또 보습병, 그랬었죠. 고속도로. 그럼 고속도로 가는 거지. 보스병 거의 어, 쓰레기였죠. 근데 이제 예, 자각을 한 거죠. 하면 살다 예. 보니까. 고속도로야. 네. 보습병, 마담병. 근데 나는 보면은 마담병이든 보습병이든 걸린 사람들 중에 행복한 사람을 못 봤어. 방글라 살면서. 만약에 그렇게 소리 지르고 막 화내고 그러면 일이 되면은 뭐 좋겠지. 근데 안 되는 경우, 사실 소리 지르나 안 지르나 안 되는 거 똑같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거기서 막 그러다 보면은 또 안 좋은 이야기만 서로 나눌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방글라데시 살면서 아무튼 그렇게 병이 있으신 분들 중에 아무튼 여기 살기 좋다, 여기 괜찮다 이러시는 분들도 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계속 예. 그 화가 커지는 것 같기도 하고 계속 그런 분들을 커지지. 보면. 마음을 그냥 어느 정도 내려놔야 되는데. 결국에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도 막 이렇게 긴장하는 게 아니라 편하게 맞아. 소통이 가능한 그 상태가 더 어떻게 보면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예. 같은 결의 얘기니 맞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그래서 그 예전에 인도 영화 보고 또 얘기 한번 길게 했잖아. 예. 화이트 타이거. 맞아. 화이트 타이거에도 네. 그 친구가 보습병으로 고속도로 달렸잖아. 그 주인공이. 네. 근데 보면은 그 기사님도 사실 처음엔 되게 선했어. 물론 이제 기사님의 행동이 정당화될 수는 없겠지만은 그 보스도 네. 그렇고 그 기사도 그렇고 이 심리적인 변화가 이뤄가는 과정을 보면서도 뭔가 우리가 지금 하는 이야기랑 좀 맞닿아 있는 것 같아가지고. 네. 네. 반성 많이 했지. 그쵸. 네. 그래서 그거 저는 보면서도. 방글라데시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내 자신의 성장한 게 좀 보이거든요. 왜냐면 한국에서 내가 언제 보스 소리를 들으며 보스병이라는 걸 걸려보겠어. 걸릴 수가 없는 병이잖아요, 사실. 그치. 한국에서는 힘들지. 네. 그래서 오히려 좀 성장할 수 있었던 곳이어서 더 좋았던 것 같다. 뭔가 학교를 그리워하는 느낌처럼. 그치. 그리고 난 동시에 이러한 환경에 놓여져 볼 기회가 없잖아요, 한국은. 보스병도 그러니까요. 그렇지만 그 환경 자체가 되게 고달픈 방글라데시 우리 현지 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외국인 여자로서 방글라데시 살아가는 거 쉽지 않아요. 그쵸. 진짜. 좀 그런 챌린지, 그러니까 성별에서 오는 챌린지가 너무 컸어, 나는 솔직히. 그래서 마담, 뭐 사실 뭐 앞에서야 뭐 마담 이렇게 해주고 띄워주고 외국인이고 막 그러는데 사실 그 이면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챌린지한 환경에서 맞아요. 계속해서 놓여져 있고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내가 한국에서 겪어본 적이 없으니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그런 상황이 계속 놓여지다 보면 이런 대처도 자연스레 익혀지게 되고 그런 데서 오는 성장도 나는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 방글라 그래서 방글라 더 가고 싶나?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뭐 별일이 다 있었던 방글라인데 학교 같은 곳이죠. 그러네요. 그런 것 같아요. 학교 같은 인생의 학교? 인생의 학교지. 근데 또 동시에 언제 이제 한번? 방글라가 좋은 게 또 그렇게 무한한 관심과 애정을 받을 수 있는 국가가 몇이나 되겠어. 맞아요. 어딜 가든 연예인 취급받고. 네, 저는 지극한 관종이라 네. 너무 사랑합니다. 네. 나는 한국 오니까 섭섭하더라. 이제 애들이 나를 안 쳐다봐주고 나를 보면 카메라를 들이밀지 않으니까 좀 섭섭하더라고요. 그런 서운함이 생겨. 제가 방글라데시 있다가 한국 가면 한 2주 정도 뒤에 우울감이 와요. 그게 뭐냐면, 지하철을 타면은 나는 별 다를 바 없는 이 군중 중에 한 명? 이라고 딱 생각이 들면서 갑자기 그래도 방글라 있을 때는 돌아다니면 사람들이 알아봐 주기도 하고. 그치. 그리고 내가 또 케어할 수 있는 사람도 많고 이러니까 내 자신을 좀 되게 좋게 봤는데 한국에 오면서 내가 케어해 줄 수 있는 사람은커녕 나 자신도 케어하기 힘든 이런 상황이 오니까 그 자기 효능감이 맞아. 조금 많이 떨어진다. 한국에 있으면. 그것도 있는 것 같아. 속된 말로 나 방글라 가면 뭐 된 것 같은데 근데 한국 오면은 나는 그냥 5천만 국민 중 한 명. 그러니까 이것도 병이긴 하겠다. 당연한 건데. 병이지. 근데 언제 한번 그런 사랑을 받아볼 수 있나 싶어서 그런 의미에서 방글라 생각 많이 나죠, 사실. 너무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나기도 했고. 근데 제가 유일합니다. 방글라 다시 가고 싶다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을 만나면. 저도 못 봤어요. 네. 없어. 마지못해 오시는 분은 꽤 있는데. 그치. 근데 코리안 바이도 지금 방글라 안 가잖아. 가시나요? 2년 됐죠. 안 갈 겁니다.
아, 음. 아마 저희 둘이랑 같이 되게 친하게 지내던 우리 보로바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오고 싶어요. 얼마 전에 아, 통화했는데 진짜? 엄청 또 오고 아, 싶어 진짜? 하더라고. 아, 다시 돌아왔구나. 아니, 아직 오진 않았지만, 마음은 돌아왔어요. 아, 마음은. 마음이, 네. 마음이, 마음이. 그러니까, 음, 참, 이게 그건 것 같아요. 살짝 뭐라 하지, 방글라데시를 한 번 좋아하는 사람 계속 좋아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한 번 음, 빠져들면 헤어나오기가 힘든 것 같아. 근데 그 빠져드는 과정이 음. 너무 길거나 어렵거나 안 되거나. 저도 3년 넘게 걸린 것 같아요. 그치. 극혐했었는데, 원래. 왜냐면 사실 좋은 일만 일어나진 않으니까. 그쵸. 예. 비유할 만한 말이 없는데, 고민을 좀 제가 네. 해보겠습니다. 근데 한 번 빠져들면 못 헤어나오는 것 같아. 좀, 그 매력에서. 네. 예. 저는, 이게 한국에서도 제가 좀 느끼는 거고, 여기서도 느끼는 건데, 영국에 뭐 스몰톡 문화가 있긴 하지만, 어떤 느낌이냐면요. 딱 만나서, 예. You alright? 하면서 막 아. 이렇게 웃으면서 지내다가 이렇게 딱 지나가자마자 바로 웃음이 사라지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인사치레로 막 이렇게 마음을 주진 않지만, 괜히 관심 있는 척하고 막 오늘 옷 너무 이쁘다 막 이러면서 막 칭찬을 하지만, 딱 뒤돌아서면은 싹 잊어버리는. 그냥 그게 매너이기 때문에 예절이기 때문에 남아있는 느낌인데 방글라데시는 뭔가 마음과 마음이 맞는 대화를 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저는 그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거나 혹은 직원들이랑 얘기를 해도 이게 그냥 지나가면서 하는 대화가 아니라 그러니까 마음과 마음이 맞는 대화를 진정한 대화를 하는 느낌이어서 그게 저는 사람을 덜 외롭게 하기도 하고, 또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생각도 하지만 나도 다른 사람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좀 축복인 것 같다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과정들이 되게 자연스럽잖아. 네. 네, 사실 되게 뭐 영국도 마찬가지인지 모르겠지만 한국 같은 경우는 되게 금기시되는 질문들이 되게 많잖아요. 가족 이야기라든지. 근데 방글라데시는 가족 이야기가 1순위잖아요. 가족 무조건 물어보지. 근데 사실 나는 뭐 가족, 근데 가족 얘기하는 게 너무 자연스럽고 자기 뭐 하는지, 자기 딸은 뭐 하는지 막 사진 보여주고. 근데 사실 그러다 보니까 되게 쉽게 친하게 지낼 수 있는 거예요. 쉽게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오는 그 방금 좀 영국이랑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지 않을까 싶어요. 좀 이렇게 사적인 이야기를 너무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서. 사람 대 사람이 좀 가까워질 수 있는 장치가 많은 것 같아요. 저희 형 혈액형까지 물어본 애도 있었어요. 친구 중에. 너네 형 혈액형은 뭐야? 아니, 나는 가장 들었던 질문 중에 너무 가장 인상 깊었던 질문이 릭샤 타는데 릭샤 아저씨가 나한테 계속 뱃돈 껐더라는 거예요. 월급 얼마냐고. 월급 얼마냐고. 근데 형 혈액형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질문이긴 하다. 나는 그래서 그 질문이 가장 인상적이야. 되게 자연스럽죠. 진짜 아무렇지 않게 비대 씨들 다 부자인데 너는 월급 얼마 받냐고. 그치. 네, 되게 얘기하다 보니까 가고 싶다. 그쵸. 네, 다들 그러시더라고. 첫 번째로 왔다가 코로나 터지고 돌아가시고. 두 번째로는 왜 오신 거예요? 왜 오고 싶으셨던 거예요? 근데 나는 이 질문 진짜 많이 받은 것 같아. 왜 또 방글라데시에 가냐고. 근데 우선 첫 번째는 뭔가 방글라데시를 뭔가 다 마치지 못한 느낌이 되게 컸어요. 왜냐면 나 중간에 어떻게 보면 귀국을 하게 된 거니까 좀 못 마쳤다? 뭔가 내가 생각하는 내 인생의 방글라데시 챕터를 못 마친 느낌이 너무 커가지고 그거를 뭔가 완료하고 싶은 거예요. 물론 지금까지도 완료를 못했는데 이만하면 됐다? 이런 느낌이 전혀 안 오는 거야. 좀 아쉬움이 커서 그런 아쉬움 때문에 간 게 첫 번째인 것 같고 그 두 번째는 사람들이 너무 보고 싶더라고요. 그냥 뭔가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왔었고 거기서 만났던 친구들 그다음에 학생들 좀 다시 봐야겠다라는 마음이 컸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두 번째고 세 번째는 그런 뭐 개발협력, 봉사 그런 되게 뽕에 그득 차 있을 시점이라 물론 지금도 그러긴 한데 이때는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기회가 주어진다면 다시 돌아가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좀 이런 세 가지 이유? 근데 가장 컸던 건 첫 번째. 근데 다시 돌아와도 같은 업무, 뭐 같은 학교로 다시 발령받는 게 아니니까. 그쵸. 그래서
그래도 네. 뭐 방글라데시 있는 것만으로도 죄송해요. 지금 시간이 좀 늦어져가지고 내가 지금 말에 어휘력이 점점 저하되고 아, 그래요?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첫 번째 이유에 대한 건 달성이 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친구들이 그때 치타공에서 다 다카로 이직을 했기 때문에 만날 수 있었던 것도 완료가 됐고 가장 컸던 게 세 번째였어요. 세 번째는 사실 제가 한국어 교사로서의 역할을 이제 다 하진 못하니까 그 학생들이 이제 한국어 수업도 유지할 수 없을 거고 뭐 이제 교환학생을 가든 뭐든 그런 거에 도움을 못 줬던 게 아쉽긴 했었는데 동시에 이제 큰 배경에서 바라보면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어찌됐든 방글라데시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잖아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었던 일이었으니까 그러한 맥락에서 그냥 똑같다 이러고 그냥 넘어가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원래 저는 한국어를 가르치러 간 이유가 어쨌든 개발협력의 좀 환경이랑 현장을 보고 싶어서 갔던 거니까 그러한 맥락에서 제가 두 번째로 간 거가 더 제 향후 커리어랑 핏이 더 잘 맞았죠. 근데 지금 다시 가라고 해도 갈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근데 사실 그럴 것 같아요. 내가 사실 이력서를 한번 냈었어. 한 2년 전에. 아, 그래요? 2년 전인가 2년 전에 한번 냈었는데 잘 안 됐습니다. 두 번이나 오신 분도 이게 안 되는 경우가 있군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아무튼 잘 안 됐습니다. 네. 네, 아쉬움이 있어요. 네, 이걸 혹시 보시는 관계자분 계시다면 꼭 연락 그러니까 주시길 바랍니다. 될 줄 알았는데 면접도 못 갔어. 서류 탈락.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자체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방글라데시를 향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찾기가 쉽지 않으니까. 이거 네. 영어로 좀 올렸었어야 되는데. 한국 기간이 아닌가 보네요. 한국 기간은 아니었어가지고 영어로 좀 올렸으면은 이게 도달률이 좀 나와야 될 텐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또 제가 진짜 하고 싶었던 거. 왜냐면 이거 제 입으로 하기가 좀 그런 게 거의 대부분의 뭐 책부터 시작해서 뭐 치타공, 이제 듬쌤의 추진력에 의해서 시작이 된 게 많아요. 근데 또 얘기하고 싶은 게 우리가 그래도 뭐 성공적으로 끝나진 않았지만 카발 쇼발이라는 프로젝트를 저희가 맞아. 했었던 거예요. 와, 나 소름 돋았어. 이게 저한테 되게 크게 의미가 있었던 게 뭐냐면 저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때 가게를 다 접고 집까지 다 정리하고 집에 있는 가구를 팔면서 생계를 유지했었어요. 그 당시에. 다른 아는 형님 집에 들어가서 살면서. 왜냐면 직원들이 다 무직이 돼가지고 그분들 그래도 살 수 있게끔 해줘야 되니까 막 제가 가지고 있었던 뭐 냉장고부터 이런 걸 다 팔면서 이렇게 있었는데 그 당시에 밖에 나가면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막 구걸하는 사람이 엄청 많았어. 막 진짜 그 피리 부는 사나이처럼 막 들어다니는데 솔직히 말해서 그때 당시에 저는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왜냐면 제 직원들이 간간히 저희 집 오면은 그때 뭐 제가 사놨던 식료품 같은 거 드리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거 외에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어.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안 좋았었는데 그 다음 내후년에 듬쌤이 와가지고 우리 이런 프로젝트 한번 해보자. 그때는 제가 또 이제 병원에서 일하면서 있었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할 수 있었던 거죠. 그 당시에는 도와줄 수 있고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제가 아까 듬쌤이 처음 방글라 갔다가 두 번째 왔었을 때랑 비슷한 느낌인 거죠. 뭔가 그 당시에 못 해줬던 그 마음이 한쪽에 마음 한켠에 있었는데 이걸 뭔가 좀 덜어낼 수 있는 듯한 느낌? 뭐 내가 그걸 굳이 꼭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 방글라데시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내가 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후회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이렇게 카발 쇼발이라는 프로젝트를 그때 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솔직히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어떤 계기로 이거를 하고 싶으셨던 건지. 근데 나 진짜 되게 단순하게 생각했던 것 같은데 그냥 제가 또 그때는 코이카 근무할 때라 제가 굴시안 살지 않았습니까? 나를 부자 동네. 이제 굴시안 살면서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거지들이 너무 많아요. 구걸하시는 분들 너무 많고 그때는 근데 가다가 되게 막 어린아이들도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막 애랑 같이 나오는 맞아 그런 그러니까 보다가 뭔가를 좀 하고 싶은데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그 당시에 코리안 바이는 어쩔지 모르겠는데 나는 그때 최저임금 받고 막 그랬거든. 돈이 많지가 않았어. 네, 월급도 별로 많지 않은데 근데 막 대규모로 막 우리가 막 뭘 사다 주고 이러는 안 된 것 같은데 좀 소규모로 뭔가 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컸었는데
그거를 음식으로 풀었던 거는 내가 케이크컵밥. 아씨, 네, 진짜 그래서 케이크밥. 케이크컵밥. 그럼 내가 그냥 요새 오빠한테 연락 한번 해봐야겠다. 오빠 또 이제 케이크컵밥 해봤으니까 뭐가 음, 연결고리가 있겠지 했는데 그때 이제 아이디어가 딱 맞아가지고 이제 된 거죠. 원래 우리 음, 처음에 한국 음식 주려고 하지 않았었나? 아니다. 원래부터 똘까리를 해주려고 했었나? 그건 기억이 안 에, 나는데 똘까리 원래 하려고 똘까리였는데. 했었던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그때 코리안바이가 또 이렇게 찾아가지고 음식 대용량으로 도시락 판매하시는 분들 찾아가지고 그때 몇 개 샀지? 에, 한 200개 샀나? 200개인가 300개 그때 한 샀나? 200인분인가? 300인분 정도 몇백 했었던 것 인분을 같아. 그때 샀어, 막, 아무튼. 그래서 팀 나눠가지고 배달 가고 막 배달 엄청 그랬었잖아요. 가고, 우리가 그때 한 음, 100개 해가지고, 카니발에 끌고 다녀가지고, 길거리에 에, 보이시는 분들 다 갖다 드리고, 그거 한 그쵸, 30분 만에 동났나? 아무튼 진짜 오래 안 걸렸던 그쵸. 것 같아. 아무튼, 죄송해요. 그 얘기가 단대로 샜는데, 에, 결론은 진짜 단순한 이유였던 것 같아요. 뭔가는 해봐야지, 이거였는데, 그게, 음, 뭐지? 이게 딱딱 맞게 흘러갔던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솔직히 말해서 음, 좀 더 꿈이 더 컸었어. 뭔가 코이카에서 인턴이었으니까 또 코디님들 계시고 막 소장님, 부장님 계시고 그분들한테도 좀 어느 정도 후원을 받아가지고 주변 어, 한인분들한테 좀 후원을 받아서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그때 이제 코로나 때니까 음, 우리도 막 재택근무하던 때라 그거 그치. 못했던 거, 밖에 예. 나가지 말라고 막 그럴 예. 때니까, 그죠. 그래서 그때도 그거 엄청 몰래 나가려고 하고 우리 그때 막 음, 맞아, 마스크에 맞아요. 페이스 쉴드 쓰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좀 그런 아쉬움은 있지. 좀 더 크게 할 음, 수 있었지 않았을까? 지금 생각해 보면은. 네. 음, 제가 그 당시 그걸 하면서 가장 이상적인 나중에 만약 NGO나 뭐 음, 학교 내가 내 사업을 한다면 이런 형태로, 그러니까 이런 포맷을 사용해서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나눠주고 항상 줌 미팅 같은 걸 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끝나고 기억하실지 전화를 모르겠지만. 했어. 맞아. 예. 그래서 전화했어. 예, 피드백을 나누고 어.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하면서 이제 서로 얘기하고 음, 그거를 반영해서 또 다음에 넣고 막 이런 식으로 했던 거를 생각하면서 뭔가 나중에 마음이 맞는 사람들만 음, 있다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계속해서 물어봐서 최고의 것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들의 맞아. 필요에 충족하는 걸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했고, 그리고 자기 반성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맞아. 오, 나 음, 기억난다. 그것도 생각나는 것 같아. 우리가 했던 피드백 중 하나가, 우리 그런 얘기도 음, 했었어. 하나 더 달라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음, 왜냐면 우리 수량은 우리가 그때 각자 도생했잖아요. 각자 집에서 한 에, 10개씩 만들어가지고 집 맞아, 앞에서. 맞아, 맞아. 근데 하나 더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요? 막 이런 질문을 했던 것도 기억이 나요. 그때 코리안 바이가 했었던 말 같은데, 우리가, 뭐 그 사람도 가정에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어, 에, 그쵸. 그냥, 맞아. 그냥 우리가 굳이 한 명한테 준다고 해서 1인분만 줄 필요는 없다. 그 사람이 가족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내일 먹을 수도 음, 있고, 우리가 항상 이렇게 음, 주기적으로 나눠주는 건 아니었으니까. 그런 음, 피드백도 갑자기 생각이 난다. 그때 전화하면서. 근데 우리 음, 이거 가지고 한 3, 40분을 에, 토론을 했던 것 같아. 이거 질문 맞아요, 맞아요. 하나로. 어, 에, 듬쌤은 아까 말했지만 뭐 한인분들한테 네, 스폰을 받아서 그 생각을 하셨다 했잖아요. 저는 네, 그 당시에 생각이 이거를 캠페인 느낌으로 해서 저희 유튜버 채널이 있었으니까 어, 저는 내가 이 외국인이 집에서 요리를 해가지고 뭐 음, 5개든 20개든 해서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그거를 이 사람들도 보고 비슷하게 캠페인으로 저희가 했었지. 포스터 슬로건처럼 만들고. 내놓은 게 밥을 만들 때 뭐 몇 인분을 그냥 더 해가지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나눠주십시다 해갖고 무슨 쿠시 박스 뭐 이런 맞아. 식으로 쿠시박스, 이름을 맞아. 네이밍을 해갖고 맞아. 예, 했었어요. 그게 근데 해피미어 잘 느낌으로. 이루어지진 않았었는데, 예, 잘 이루어지진 않았는데, 저는 사실 그런 쪽으로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뭔가 계속 외부에서 지원되는 거 말고, 음, 뭔가 이 방글라데시 안에서 할 수 있는 캠페인 같은 것들이 일어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생각보다 쉽진 않았던 것 같아요. 예. 근데 나 음, 이거 기시감이 드는 게 우리 이거 토론했던 것 같아. 아, 그래요? 이미 이거 우리 했던 얘기 같아. 왜냐면은 나 그때 똑같이 말했어. 음, 이거 한인들 스폰 받아서 좀 해보자 이랬더니 아, 그때 똑같이 했던 말이 그렇게 하면 지속할 수 없다. 우린 일회성으로 끝나선 음, 안 된다. 이걸 롱텀으로 봐야 된다. 이 얘기 음, 해가지고 그러면서 캠페인화 음, 시키고 채널에 영상 올리고 음, 그랬는데
생각만큼 진짜 잘 안 됐거든. 우리만 한 2달 만들었나? 도시락을 몇 달 만들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맨날 퇴근하고 똘까리 맨날 만들고. 라마단 끝날 때까지 했던 것 같아요. 라마단 아, 맞아. 시작할 때부터 시작해서 거의 한 달. 아, 맞아. 한 달 했던, 아, 맞아. 라마단 기간에 했었지. 그런 타이밍도 딱 맞았다. 라마단도 우리가 네. 나눔의 그 문화가 있으니까. 제 기억나는 게 첫 번째 우리 뭐 300개인가 할 때 듬쌤이 돈을 많이 냈어요. 최저임금 받는데 그때 돈을 뭐 많이 내봤겠지 뭘. 아, 근데 그때 듬쌤이 돈을 되게 많이 냈어. 왜냐면 저는 깎아냈나?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고 있었기 때문에. 아, 진짜. 마음 아프네. 아, 맞아. 돈 듬쌤이 좀 썼나 보다. 부자였거든요. 아, 그때, 근데 사실 최저임금도 방글라에서는 거의 과장급 월급이기 때문에. 아, 돈을 좀 많이 썼구나. 일회성으로, 이벤트성으로는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이게 지속적으로 어떤 문화에 남기는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고, 저는 또 그때 인도네시아에 있는 그 병준이랑 같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아, 맞아. 그때 그 집. 그래서 집에서 요리를 해서 같이 배달을 나갔었는데, 그때 기억나는 게 한 할머니는 제가 드리고 제 손을 꼭 잡고 막 기도를 해주셨던 할머니가 한 분이 계시고 맞아. 한 어머니는 왜 밥을 주냐, 아, 돈을 돈 주거나 주라고. 쌀로 주면은 내가 더 많이 만들어 먹을 수 있는데 해서 우리가 이거를 집에 와서 이거를 얘기를 했었죠. 이건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나? 기분 나쁜데 기분 나쁜 게 정당한가? 막 이런 토론을 엄청 이거 그때 했었다. 깊이 맞아. 했었던 것 같아요. 맞아. 기억나. 네. 아, 맞아. 맞아. 그래서 뭐 같이 나눴던 친구는 감사하지 않는 사람에게 도와주는 게 타당한가? 이런 얘기를 했었고, 나는 우리가 줄 때부터 감사함을 바라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도 우리가 했었던 것 같고, 그게 내 이기적인 마음이 아닐까? 감사함을 이 사람이 나한테 감사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것 자체가 내 욕심에서 시작된 것이 아닌가, 주면서. 그치. 그런 얘기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그 당시 결론은 누군가를 봉사한다는 거는 그냥 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다라고 저는 그 당시에 결론을 맺었었던 것 같거든요. 저도 한 달쯤 됐을 때 그걸 좀 깨달았던 것 같아. 봉사라는 거창한 개념이라기보다는 아니,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건데 그 사람들 해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사실 그 사람들 우리한테 막 이것 좀 제발 해주세요 한 것도 아니고 사실 우리가 원해서 한 건데 그 이상을 바랄 수 없다는 거, 그러니까 그 이상을 뭔가 우리가 계속 바라고 요구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주는 것이든 뭐든 우리가 원해서 시작한 일이니까 상대방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든지 그거는 진짜 오빠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욕심이다. 네. 와, 근데 진짜 너무 오랜만에 떠올렸다. 그때의 기억이. 그게 어떻게 다 기억이 나요? 듬쌤 책 쓴 거 보고. 그 얘기도 썼어? 네. 그래? 나 그 책이 없어. 아시죠? 책이 왜 없는지. 네. 왜 없어요? 그때 서울 물 난리 나가지고 그 서점 다 잠겨서 책 다 날라갔잖아요. 저희 인쇄한 거. 근데 다 집에 몇 개씩 보냈잖아요. 안 받았어요, 그때? 나 다 돌렸죠. 다 돌렸고. 다 돌려서. 저는 이북으로도 하나 사놨어요. 아, 진짜? 네. 나 여러분들 리디북스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거 안녕 방글라데시. 띄워놓겠습니다. 네. 안녕 방글라데시. 괜찮아, 여기도 사람 사는 데야. 아주 명작이거든요. 저 하나만 더요. 리디북스 말고 다 있어. 리디북스, 알라딘. 네. 예스. 다 있어요. 도서 플랫폼엔 다 있어요. 그리고 되게 우리 그때 저렴하게 제가 리디북스만 써가 그런 거보다. 맞아요. 굉장히 저렴하게 해놨고, 사실 목표가 우리가 돈을 벌려고 쓴 게 아니라 진짜 그냥 방글라데시 오기 전에 이걸 읽으면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사실 썼던 거여서. 아닌데? 방글라데시. 그래요? 난 돈 벌려고 돈을 바라고 썼어요? 그래요? 그러면은 나한테 홍보를 좀 제대로 하자고 하지 그랬어요. 그때 홍보하자고 했어요. 근데 진짜 웃긴 게 우리가 그때 한 사람당 한 30만 원인가 40만 원 냈잖아요. 이거 쓰겠다고. 책 디자인도 그때 나영쌤이 공짜로 다 해주고. 그쵸. 그리고 수익금이 우리 얼마지? 12만 원인가? 다 지인들이 사준 거지 뭐. 그러니까 지인들 장사해가지고 참 그랬었다. 지금이라도 잘 됐으면 좋겠네요. 지금이라도 어떻게 원고료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 딱 한 분 있었어요. 방글라데시에 어떤 분이 새로 오셨는데 발라체님 구독도 하고요. 책도 읽어봤어요. 오기 전에 하신 분이 한 분 계세요. 아, 읽긴 그래서 막 아예 읽으시는구나. 저의 모든 그 서사를 다 알고 계신 분이 계셨어. 뭐 영화도 촬영했죠. 뭐도 했죠. 막 이러시면서. 근데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음. 읽으시는 분들이 계시구나. 저는 사실 책 썼다는 것도 가끔 까먹어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러니까 생각만큼 내 기대치가 너무 컸을 수도 있는데 책이 생각만큼 좀 잘 안 돼가지고. 그래서 나는 2탄을 준비하고 있었지. 아, 좋아요. 네. 저희가 다시 돌아간다면 그때는 꼭 2탄을 좀 제대로 네. 써보면 좋지 않을까. 2탄을 사실 저희가 뭐 이제 여러 가지 뭐 치타공부터 인연이 돼가지고 카발 쇼발 뭐 책도 쓰고 하면서 나름대로 저희가 그 도원결의 같은 것을 한 게 있잖아요. 뭐 저와 맞아. 듬쌤 그리고 네. 또 그 인도네시아에 있는 그 친구 그리고 제 현지인 친구 이렇게 해서 우리가 꼭 나중에 샤우디. 방글라데시에 학교를 세우자 해서 뭐 지금도 열심히 진행 중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듬쌤은 열심히 공부를 하고 확장을 해서 돈을 많이 벌겠다. 그쪽으로 많이 확장을 하겠다.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 나 이거 기억이 내가 봤을 때 너무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는데, 이거 내가 봤을 때 코리아가이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그때 롤을 정확하게 정했어. 그 당시 롤이 나는 공부를 해서 내가 교장을 하겠다 해서 내가 그때부터 박사 준비 쭉 했잖아요. 공부. 네. 예, 공부. 그리고 우리 코리안바이 유튜버 확장해서 내가 돈을 벌겠다. 네, 전 유튜버. 여기였지. 여기 롤이 이거였지. 돈 책임 이슈가 저한테 오는군요. 저도 유튜브 그땐 진짜 잘 될 거다. 우리가 100만 갈 거다. 그걸로 해서 그때 그랬죠. 네. 그 영향력 뭐 이런 거 있었고 또 그 친구는 진짜 돈을 벌러 갔고. 네. 근데 사실 보면은 우리 3명 다 그때 잡은 방향성으로 계속 나가고 있는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뭐. 그런가요? 제가 돈을 못 벌고 있긴 한데 그래도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내 꿈의 원대한 꿈 안에 같이 꿈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믿음은 항상 가지면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뭐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항상 저의 계획은 만 40세인데 얼마 안 남아가지고. 벌써? 오빠 몇 살이지? 저 이제 만으로 33살이니까요. 우리 나이 차이가 그렇게 많이 안 났고. 92야? 네, 92년생이에요, 저. 서로 나이 얘기할 일이 없어가지고 몰랐구나. 네. 아니, 그래도 많이 남았다. 40대까지 근데 이미 학교 지었잖아요. 근데 좀 섭섭했잖아. 제 학교는 아니지. 제 학교는 아니니까. 아, 그래? 저는 그냥, 학교를 제가 지은 게 아니죠. 제 돈으로 한 것도 아니고. 저는 직원이었죠, 직원. 사실. 대신 운영을 맡아서 하는 직원이 됐었던 거니까. 나는 거기가 항상 마음에 걸렸어요. 우리 그때 그 샤룩이랑 같이 어떤 섬 갔었잖아. 델루띠 학교. 난 거기가 나는 아직까지 마음에 계속 남더라고. 안 그래도 다음 얘기하려고 했던 게 델루띠 학교 얘기였습니다. 네. 델루띠 학교를 아마 제가 맨 처음에 가고 그 다음에 듬쌤이랑 또 다른 코디님 계셨을 때 맞아. 한번 같이 가시겠냐고 여쭤보고 갔었던 건데 좀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제 방글라데시 시골에 이제 자그마한 엄청 작은 섬이 있어요. 뭐 오토바이로 돌면은 30분이면 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인데 거기에 이제 학교가 있는데 선생님들이 보수를 하나도 받지 않고 아이들을 그냥 가르치겠다는 신념으로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였는데 이제 태풍이 와가지고 학교가 무너져서 아이들이 학교를 갈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 여러 NGO들이 왔다고 해요. 큰 NGO들이 와서 도와주려고 왔는데 여기 지형상 정부에서도 여기 있는 학교를 섬이 아니라 육지로 오게끔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서 굳이 여기다가 돈을 붓는 게 맞나? 이런 얘기들이 많아서 많은 NGO가 왔지만 다 외면을 했다고 해요. 교장 선생님을. 제 친구가 운영하는 현지 NGO와 같이 일을 진행하면서 거기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든 도와주겠다. 근데 그 친구들도 완전 학생들이어가지고 한 처음에 100만 원?
뭐 150만 원 음. 이렇게 지원을 해줘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저한테 이제 얼굴 마담이 돼달라. 왜냐면 제가 유튜브에서 계속 학교를 하고 싶다는 얘기를 해갖고 그게 인연이 돼서 직접 방문하고 펀드레이징 해서 학교를 다시 세울 수 있게 이렇게 됐고 또 뭐 LG에서도 도와줬었고 아, 맞아. 해서 지금은 학교가 완전히 복원이 됐고 복원이 돼서 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또 같이 일했던 현지 NGO에서 선생님들 도와서 이제 정부에서 선생님들 월급까지 나올 수 있게끔 시스템을 이제 만들어 놓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한 것 중에 유일하게 성공 사례인데 뭐 제가 직접 뛰진 않았지만 아무튼 유일한 성공 사례인데 듬쌤이 왔을 때가 아마 학교를 막 다시 재건축할 때쯤 방문했었던 걸로 벽돌 기억하거든요. 올릴 때. 어떤 기분이었어요? 전 솔직히 말해서 사실 현지 학교가 그렇게 열악할 수 있다는 걸 사실 처음 알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나 시타공에 있을 때도 대학교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뭐 어쨌든 건물이란 게 있고 뭐라 해야 돼, 수업 교구라는 게 있고 막 그런 거였는데 사실 델루티 학교는 당시에 의자 책상도 성한 데가 없었어. 진짜 정말 나쁘게 말하면은 학교라고 말 안 했으면 학교인지 몰랐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전등도 안 들어오지, 뭐, 그냥 어두침침해가지고, 진짜 한 흉가 느낌? 진짜 흉가 느낌이 나는 그런 건물들이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열악한 곳에서도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구나가 가장 놀랐던 점인데, 그 가운데서도 이게 계속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고, 교육을 줄 수 있었던 거는 어떻게 보면 선생님들의 헌신이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의 좀 마음이 모아졌던 거고, 그런 데서 저는 되게 감명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나는 내가 돈 안 주면 일 안 하고 싶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진짜. 근데 그런 선한 마음들이 모였고, 그리고 선한 마음들이 또 닿아서 어떻게 보면은 그 사업이 성공할 수 있었지 않았나 싶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던 것 같아. 그 교사, 이제 선생님들의 그런 헌신과, 그 다음에 노력과, 그거를 이제 견인할 수 있었던 코리안바이랑 그 NGO, 우리 샤루기 엔지오 이름도 칸다라 칸다리 칸다리 그게 외부 사람들의 좀 마음을 움직일 수 있지 않았나. 그러니까 또 LG에서도 또 이렇게 후원도 해줄 수 있었고, 왜냐면 너무 좋잖아요. 사실 마음이 가잖아. 네. 근데 나는 그 델루티 교사님들 그때 만났을 때 또 되게 놀랐던 것 중 하나가 불만이 없어. 그쵸. 어떻게 보면 자기가 파트타임 뛰어가지고 애들 교육 해주셨던 분들이잖아요, 다. 어떻게 보면 각자 가정도 낚시하시고. 있으시고. 오, 맞아. 퇴근하자마자 낚시해서 오. 물고기 파시고. 근데 각자의 가정도 있으시고 생계를 또 이어나가야 되시는 분들인데 그냥 너무 당연히 내가 당연히 아이들 가르쳐야 되고 아이들이 성장해서 다시 올 것이니까 그리고 진짜 실제로 그 학교 출신이 다시 와서 애들 다시 가르치고 어떻게 보면 그런 선순환이라 해야 되나 교육의 선순환? 그거를 보면서 진짜 이래서 사람들이 막 개발협력 할 때 다 교육하는구나. 이거 너무 또 다른 얘기로 넘어가서 죄송해요. 계속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서 그래. 아니. 아무튼 괜찮아요. 네, 그런 거 보면서 저도 마음이 너무 갔던 것 같아요. 그 학교에. 네, 마음이 움직였던 것 같아. 느꼈던 거는 이게 소프트웨어가 준비가 돼 있으면은 돈이나 이런 착 지원을 했을 때 타다다다닥 움직여지는 것 같고 반대로 소프트웨어가 구축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일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 사람들이 구축이 안 된 상태에서 하드웨어를 지원해 주면은 100% 망하는 것 같고 유지가 안 되지. 반대로 하드웨어는 없지만 소프트웨어가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었다고 보거든요. 이 델루티 학교가 성공할 수 있었던 케이스는 이 사람들이 이미 돈이 없어도 여기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그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이 프로젝트라는 것이. 모든 게 다 맞아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냥 그러니까 그냥 그거를 하나 이제 프로젝트로 봤을 때 서로에게 필요한 니즈들이 다 맞았던 거. 델루티 학교 같은 경우는 사실 펀딩이 필요했던 거고, 우리 같은 경우는 경험이 필요했던 거고, 그다음에 우리 도너분들께서는 어쨌든 그 CSR 차원에서의 어떤 성과가 필요했던 거고, 그래서 그게 서로의 니즈가 또 잘 맞닿아서 잘 이루어지지 않았나. 지금 이제 한 5년 지났으니까 지금은 또 어떨지 되게 궁금하네요. 가끔 선생님 연락 오시긴 하는데 나는 그 교장쌤인가 교감쌤인가 그 페이스북 친구인데 가끔 가족 사진 올라오던데. 대단하신 분들이 많죠. 델루티 학교도
되게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그 도원 결의를 하기에 있어서 되게 좋은 역할을 했던 것 같아. 큰 역할을 했다. 그쵸. 그리고 보면서도 느꼈던 게 우리가 어디부터 좀 스타트를 잡아야 될지도 알려줬던 것 같아. 왜냐면 사실 우리가 막 큰 펀딩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네. 막 기술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 델루띠 학교를 보면서 아 이게 그래도 가장 선행되어야 되는구나. 그게 방금 이제 코리안 바가리가 말했던 시스템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소프트웨어. 그래서 네. 우리도 이 부분부터 시작을 하면은 나머지는 나중에 우리가 어떻게든 해낼 수 있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저는 박사 다짐을 더 했던 그때 진짜 제대로 했던 것 같아. 내 소프트웨어 먼저. 내가 소프트웨어 빨리 갖춰야 해서 와가지고 아무튼 뭐 누군가는 이러한 것들을 이미 공부를 했고 학습을 했지 않았을까. 그거를 내가 배워서 네. 오면은 근데 가능하지 맞아요.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 네. 많이 알수록 좀 더 입체적으로 보게 되는 것 같긴 해요. 저도. 네. 근데 그때만이 할 수 있었던 일인 것 같기도 하고 지금은 생각해보면 못하지. 지금 못하지. 네. 지금 하라고 하면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사실 이거 하면서 나중에 들었던 생각이 이제 델루띠 학교가 엄청 문맹률이 엄청 높았다 그랬거든요. 근데 맞아. 이 학교가 세워지고 나서 문맹률이 완전히 사라졌대요. 맞아. 거의 다 사라졌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 델루띠 학교를 하면서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도와야지 이 생각이 굉장히 컸는데 이게 사람들이 유튜브라는 거를 아는 것 그 힘 자체로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구나라는 걸 그때 처음 깨달은 거예요. 영향력? 영향력. 그냥 돈이 아니더라도 영향력으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겠구나. 막 사람들이 빚가시로 막 20타카, 200타카 막 이렇게 보낸 걸로 도와줄 수 있었던 거거든요. 많이는 아니지만. 아, 맞아. 그때 그런 후원도 했었다. 아무튼 그런데 그때 그걸 깨닫고 나중에 해보고 싶었던 프로젝트가 방글라데시 문맹률 없애기 프로젝트 이런 걸 해보고 싶었어요. 뭐 대학생들을 기준으로 해서 내 주변의 슬럼가, 내 주변의 국어라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작은 길거리 학교를 운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원봉사자들로 인해서 만들어져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하는 문화들이 형성이 되게끔 하고 싶었었는데 뭐 아무래도 코로나 여파도 있고 뭐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계획을 하지도 못했죠. 또 추진력 있는 사람이 없었어가지고 그때는 듬쌤이 어디 가셨는지. 그럼 영국 갔죠. 공부하려고. 네. 바로 영국 갔던 것 같은데. 맞아. 근데 나는 이렇게 지금 대화만 해도 떠오르는 아이템들이 몇 개 계속 생기는 것 같거든요. 우리 할 게 많습니다, 사실. 네, 진짜. 근데 나는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죄송해요. 방글라데시 좋은 이야기 하나만 더 할게요. 이어지는 건데, 네. 안 될 것 같잖아. 이렇게 우리가 말만 하는 게 안 될 것 같잖아. 사실 한국에서는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방글라데시는 된다? 되지. 우리가 막 진짜 아무렇지 않게 막 던지는 이런 이야기들을 다 좀 실현시킬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줘,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든.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뭐, 길거리 교습소, 뭐, 야학. 그리고 우리 그때 그런 얘기도 했던 것 같아. 인터넷 강의 이런 것도 얘기했던 것 같아. 이게 교육열이 너무 높은데 교육을 못 받은 애들한테 그냥 무료로 강의 풀어버리자. 뭐 이런 얘기도 했던 것 이것도 같고. 우리 열띤 토론했었던 거 기억하거든요. 근데 그때 오빠가 막 컴퓨터 내가 없는 반대했던 애들 것 어떡하냐. 안 된다고. 그래서 그리고 저는 막 된다. 우리 EBS 모델이 있지 않느냐 하면서 대충 공부 잘하는 대학생들 모아놓고 영상 풀면 된다. 오빠 채널이 있지 않냐. 막 이런 얘기 엄청 했던 것 같아. 젊은 날에 그런 거를 했다는 게. 그때 진짜 저희 엄청 어렸죠. 저희 그때 뭐 20대였잖아, 둘 다. 네. 그때 둘 다 20대 때. 지금도 유효하죠. 그쵸. 저는 아직도 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현실의 벽이 점점 높아지는 것 같은 느낌은 받긴 해요, 사실. 우리도 시간이 흘렀고 또 여기는 가정이 생기셨고 그래도 저는 근데 똑같은 것 같아요. 저도 그냥 언젠가는 난 솔직히 타임라인이 좀 더 땡겼었는데 나는 30대 때 뭐든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진짜 현실의 벽에 좀
있기 때문에 네. 진짜 우리 혹시 뭐 그때는 막 그것도 10년 내로 하자 막 이랬어. 그 다 마담병 그런 것 때문에 그래. 어. 마담병, 우리 그때 보스병 때문에 그래. 10년 뒤에 다시 10년이면 충분하다. 우리 10년 플랜을 짜서 나는 그때 타임라인을 맞춰서 나는 그럼 박사를 이전까지 따오겠다. 그럼 그동안 코리안바이는 유튜버 100만을 만들겠다. 막 이러면서 10년 플랜이었는데. 아직 그 10년 안 지났습니다. 아직. 아니 나는 그죠? 타임라인 아직 안 지났어. 나는 아직 타임라인 고려하고 박사 준비하고 있어. 아, 오케이. 지금 몇 만이에요, 유튜브? 제가 40 몇 만이더라. 이제 뭐 별로 카운트를 안 해서. 근데 40만이야? 진짜 근데 나 그 예전만큼의 영향력이 네. 안 나와서. 방글라에 없으니까 그치? 네, 그쵸. 그게 좀 큰데 뭐 제가 방글라 가면 지금 이미 그 콘텐츠 구상은 다 해놨습니다. 언제 갈지 모르겠네. 방글라 그러니까 저 음. 또 제 채널을 또 많이 키워주셔야 되는데 제가 방글라 갔다 온 뒤로 유튜브를 못하고 있잖아. 그러니까요. 네. 듬쌤 유튜브 여기에 있나? 여기에 있나? 아무튼 아니 나 확인해 채널 주시면. 나 채널 업데이트했던 것 같은데 없어요? 없앴어요? 없었던 것 같아요. 왜 너무 옛날 블로그는 아직 있어요? 블로그는 아직도 있고 제가 무슨 게시물 하나가 되게 대박이 났거든요. 조회수가 계속 오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제가 방글라데시 소개글? 그래서 방글라데시의 모든 정보를 쫙 풀어놨어, 내가. 근데 아직 그거를 내가 3, 4년 전에 썼는데 지금까지 댓글이 달려요. 그건 좀 신기하긴 아니, 하더라고요. 오신 분들 중에, 저도 블로그를 조금 썼었는데, 뭐, 저를 만나신 분들은 뭐 유튜브를 보고 오신 분들이 많으니까. 근데, 듬쌤 블로그 보셨다는 분이 꽤 많았어요. 아, 엄청 자세하게 써 있다고, 예. 정보를 알고 싶은데 막 다 되게 두루뭉술하게 그 네이버 블로그 사기치는 거 알죠? 막 이모티콘 막 나오면서. 근데 엄청 자세하게 잘 적혀 있다고 도움이 많이 됐다고 하시는 분들이. 아, 진짜요? 아무튼 그러면은 저희 올해 얘기했는데 이제 시간이 많이 늦어져가지고 저희가 파트 2로 찾아뵈야 될 것 같고요. 이분 아주 귀한 분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모셔서 좀 더 디테일한 썰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많이 남았는데 오늘은 요 정도까지로 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쭉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샬라. 방글라데시의 모든 이야기가 모이는 곳 여기는 방글